네, 어제 사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도 조절을 잘못한 관계로 오늘은 거의 그 프로젝트 문제 관련해서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정말로 이제 시간을 아예 못 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프로젝트 문제 보시는 학생들에게 그런 거기 뭐 레시피라고 제가 그게 있죠. 이 자이언트 컴포넌트 구한 레시피가 있는데 그거 보고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그냥 네트워크 구조에서 디그리 분포 관련해서 좀 이런 기술 같은 거 좀 알아놓으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제가 한서를 아이패드에 제가 끄적거리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 올려놓은 것 중에 제가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써놓은 것들은 그 모델이라는 부분에 제가 합쳐놨었는데 따로 제가 또 이 부분도 따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요 에리더 시렌이 랜덤 그래프에 대한 건 ER 퍼콜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올려놨고요. 지금 제가 할 컨피규레이션 모델에 관련된 퍼콜레이션은 CM 퍼콜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놨으니까 따로 받아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특히 요 문서 자체에 제가 아까 말한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만 보셔도 과제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모델은 사실 컨피규레이션 모델이라는 것 자체도 어제 마지막에 잠깐 그냥 뭐 디그리 시퀀스 뿌려놓고, 그러니까 디그리 분포에서 디그리 시퀀스 뿌려놓고 그거 조립하는 거다. 뭐 이케아하고 조립하듯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퍼콜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텔 레티스나 ER 랜덤 그래프 그거랑 비슷하게 나가는데 어떤 복잡성 여기 있는지 그걸 갖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인그리디언트를 그대로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을 생각하는 게 속할 확률을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쉽기 때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그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ER 네트워크 할 때에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게, 그리고 참고로 로컬리 트레이 라이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 논의를 따라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사실은 여기서 이런 브랜치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디그리가 예를 들어 4라면 4개 이웃이 있고 요 이웃들이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속하지 않을 확률들을 전부 곱해서 얘가 속하지 않을 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확률의 곱으로 만들려면 얘네들이 전부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서로 여기서 따로 뭐 이렇게 연결돼 있거나 그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로컬리 트리 라이크라는 뭐 강령을 씁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는데, 이 논의를 따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논의를 따라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ER 네트워크랑 되게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노드를 잡아가지고 요 노드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으냐면 요 노드가, 그리고 참고로 이제는 요 노드의 디그리가 K라고 일반적으로 쓰겠습니다. 여기선 지금 K가 4인 케이스가 되겠지만 요 4개의 이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브랜치가 있을 텐데, 뭐 베텔레티스 같은 용어긴 한데 요 4개의 브랜치들이 전부 다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확률을 여기서 노드를 랜덤하게 찍은 다음에 요 랜덤하게 찍은 노드에서 링크를 하나 따라가서 그 선택된 두 번째 노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노드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을 U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이질감을 좀 느끼셨을 텐데, 어제에 비해서 왜 말을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어제는 얘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을 U라고 써버리고 뭐 얘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슬쩍 넘어갔는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녹색으로 표시한 노드를 하나 랜덤으로 찍은 다음에 거기서 이웃을 링크를 하나 따라가서 거기 이웃이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했어요.
얘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는 확률이 U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요. 뭐 참고로 이제 요 4개들, 그러니까 여기 일반적으로 노드 하나를 찍었을 때 거기 이웃들 중에서 뭐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디그리 분포 말고는 다 랜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노드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도 있고 여기도 U고 요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게 I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U의 K승이 됩니다. 여기 K라는 파워로 이게 드디어 디그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U를 알게 되면 U의 K승을 하고 1 마이너스 U의 K승을 하면은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요 PK가 아주 이상한 모양을 갈 수 있어서 어떤 노드는 이웃이 100명이 있고 어떤 노드는 2명밖에 없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럴 땐 우리가 평균을 내야죠. 평균을 내는데, 그러니까 U의 K승을, 이 K는 이제 노드마다 다른데 요 K승을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평균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말을 좀 길게 썼는데 averaged over all of the nodes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어떤 논리냐면 지금 우리가 노드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할 건데 노드는 다른데 디그리가 똑같은 게 있다면 어차피 똑같은 걸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드에 대한 썸을 디그리에 대한 썸으로 그냥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 아주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통계물리에서 파티션 펑션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스테이트에 대해서 볼츠만 팩터를 전부 다 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하는 저 볼츠만 팩터가 에너지에만 디펜드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에너지에 대한 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냥 쓰면 안 되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띄워놨죠. 예. 어떤 에너지를 가진,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스테이트가 중복으로 몇 개 있는지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를 그래서 고체 물리 같아서도 많이 중요한 베이스트 오브 스테이트라는 게 여기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노드에 대한 썸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 디그리에 대한 에버리지를 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거를, 요 평균 낸 거를 형태를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명확한 어떤 의미가 있었죠. 이게 어떤 노드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이렇게 했는데, 형태 자체가 박수성 교수님도 소개를 많이 하셨던 프로벌런시 제너레이팅 펑션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U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거를 PK를 곱해서 U의 K승 해가지고 전부 더한 거기 때문에 이게 probability generating 펑션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1 마이너스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generating 펑션 자체가 원래 이거 자체는 그냥 어떤 펑션일 뿐, 수학적인 펑션일 뿐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가운데 이 노드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를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ER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여기서 간단하게 요 제너레이팅 펑션 형태 자체가 지수함수로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거는 ER 네트워크에서만 통용되는 아주 특수한 예입니다. 이거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왜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못 쓰냐? 여기서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냐면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강조를 제가 했죠. 느낌표 3개 난다고 가지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할 확률이랑 이거를 고른 다음에 랜덤하게 이웃을 찍어서 얘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할 확률이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같으면 이걸 그냥 쓰면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질적으로 노드를 하나 랜덤하게 찍었을 때의 디그리 분포와 노드를 랜덤하게 고른 다음에 그 노드의 랜덤한 친구를 골랐을 때의 디그리 분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과 여기서 이렇게 표시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소위 제가 좀 이따 슬라이드로 소개할 프렌시 패러독스 그런 거랑 좀 관계된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쉽죠. 노드 랜덤하게 찍었을 때 디그리 분포는 우리가 아는 디그리. 근데 노드를 랜덤하게 찍었는데 그 노드의 랜덤한 이웃의 디그리 분포는 이거 자체가 얘가 원래 친구가 많을수록 선택될 확률이 정확하게 그거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위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액세스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PK가 아니라 QK라고 써야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무작위로 고른 이웃의 무작위 이웃이 디그리 K 플러스 1을 가질 확률입니다. 여기서 이 플러스 1도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가 랜덤하게 고른 이웃으로부터 왔는데 어쨌든 얘가 이쪽으로 도착한 어떤 교통편이 있을 텐데 그 교통편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이렇게 왔던 거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디그리의 분포가 뭐냐 그거를 보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그리가 K 플러스 1의 확률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리니어하게 K 플러스 1 곱하기 PK 플러스 1이 되고 노멀라이제이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노트 보고 아니면 뭐 관련된 참고 문헌 보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U가 G0U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PK가 아니라 QK를 써야 되나요? 그래서 이 PK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디그리 분포에 대한 어떤 그 제너레이팅 펑션이 G0라고 썼으면 이 새로운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 QK에 대한 거는 뭐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G 서브스크립트를 제로가 아니라 1이라고 써서 액세스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제너레이팅 펑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또 수학적인 이런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간에 뭐 인덱스 하나씩 밀고 하는 그 트리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 에버리지 디그리는 이거에 해당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레시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과제하실 때는 그냥 이거를 보고 하시면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리얼 네트워크 다운받은 다음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구하고요. 그걸로 G0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가 100차 함수나 1000차 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G1 계산하는 거는 이거 미분하면 되죠. 미분한 다음에 이걸로 노멀라이즈 해주고 이게 지금 이렇게 썼지만 그냥 에버리지 K예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그냥 리얼 네트워크에서 에버리지 디그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 분모에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 요게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 이퀘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요런 셀프 컨시스턴시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고요. 뉴메리컬하게 풀 수 있겠죠. 뉴메릭스로 좀 이거 해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U로부터 이거를 이제 다시 제너레이팅 펑션 일반적인 PK에 대한 제너레이팅 펑션 G0에 넣고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난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찾아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본 상태에서 ER 네트워크는 왜 이렇게 쉽게 됐냐? 요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좀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ER 랜덤 그래프에서는 G0 그러니까 probability generating 펑션, 이 포화성 분포에 대한 거 probability generating 펑션이 지수함수로 주어지고요. G1을 계산하면은 미분해서 이렇게 보면 G0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G0랑 G1이 똑같기 때문에 ER 네트워크에서는 전에 어제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미가 좀 흥미로운데 ER 랜덤 네트워크에서는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나 액세스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ER 네트워크에서 랜덤하게 노드를 찍었을 때의 디그리와 랜덤하게 노드를 찍은 다음에 이웃으로 한 칸 갔을 때 이 디그리 분포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랜덤으로 찍은 노드의 디그리 분포와 랜덤하게 찍은 노드의 랜덤한 이웃의 디그리 빼기 1의 분포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뭐 이거는 PK랑 QK 자체의 뭐 분포 그대로 넣어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ER 랜덤 그래프에서 이 G0랑 G1이 똑같다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일 것 같고, 왜냐하면 계산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제 그 손수호 교수님이랑 저기 실파계단 내려가면서 얘기하다가 본인이 하셨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논문에 보면은 성 교수님이 이거 퍼콜레이션 문제 하실 때 ER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뭐 G0랑 G1이 같아서 뭐 이렇게 푸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제가 자료에 넣었습니다. 이게 어제 나왔던 이거 약간 패러독스처럼 말씀드렸던 거죠.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려면은 우리가 링크를 따라서 계속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마치 에버리지 디그리가 2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럼 1이 기준이 되냐? 평균 디그리 1이 왜 기준이 되냐? 왜냐하면 에드워시 렌이 랜덤 네트워크에서는 쭉 걸어올 때 이쪽으로 온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디그리의 분포를 쟀을 때 그게 어차피 정확히 또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포화성 디스트리뷰션 또는 포화성 프로세스 자체가 소위 메모리 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링크가 있든 없든 나머지 링크가 존재할 확률이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수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버스 기다리는 패러독스랑 똑같은 문제예요.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라고, 이건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워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많은 리얼 네트워크들이 이런 거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에서 해보면 이거는 클로스드 폼으로 깨끗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히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G0, 뭐 G1 이런 걸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리미팅 케이스를 보면은 여기 노멀라이제이션이 참고로 이 리만 제타 펑션으로 나온다고 했죠.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를 보면 이거 퓨어 파워라고 했는데 이거 뭐 프로젝트 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거 1이 아니라 다른 거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1로 먼저 놓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감마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리만 제타 펑션이 발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해가 U가 제로밖에 안 나옵니다. U가 제로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자이언트 컴포넌트에 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포퓰레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직관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다시 핵심이에요. 이게 K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대충 쓴 것 같지만 정확히 1이라는 숫자로부터 무한대까지 파워를 따르는 걸 통해서 에버리지 디그리를 픽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먼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보다 작은 데서는 무조건 자이언트 컴포넌트 사이즈가 1이고요. 그리고 2에서 3, 4 이게 항상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긴 한데 이게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있으려면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에버리지 액세스 디그리가 1보다 큰 조건을 쓰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2에서 3 사이가 되면 어차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있죠. 2에서 3 사이가 되면은 결국 K의 세컨드 모먼트가 발산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뭐 크기가 1은 아니지만 언제나 있게 되고요. 자, 3보다 크면은 그러면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버리지 디그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K 미니멈을 여기서 1로 뒀는데 이걸 1로 놓냐 아니면 어디로 놓냐 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요 세팅 자체가 좀 불공평하다는 게 지금 요 평균 디그리 자체가 이 퓨어한 파워로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평균 디그리가 이렇게 되는데 요런 걸 동원해서 보면은 이 평균 디그리가 사실은 감마가 커질수록 지금 점점 낮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갈수록 점점 스파스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익스포넌트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좀 섞여서 좀 애매한 데서 이렇게 끊어지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교과서 같은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이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한 거는 딱 이거겠지만 이론적인 배경은 오늘 설명해드린 거 그리고 액세스 디그리 개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